안녕하세요. 오늘은요 50 플러스 내 몸의 안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안전 점검이에요 말씀하실 텐데요, 나의 몸은 지금껏 나와 함께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일단 한번 쓰담쓰담 해주시고요. 평상시 우리 선배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나와 함께 50년 6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내 몸이 힘들고 아프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지금쯤은 한번 기름칠도 해주고 잘 움직이는지 삐걱거리는 데는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느 만큼 움직일 수 있고 어느 만큼 힘이 있어야 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평상시 기준을 정확히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의 젊었을 때가 기준이 되어서 예전에는 요만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실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을 잘 알고 있다면요, 아 내가 요새 이만큼이 안 되는구나, 요만큼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통계가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오늘 하는 운동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 플러스 내 신체의 안전 점검, 어느 부위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의 골반입니다. 우리 보통 허리 아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 골반 통증. 부위는 비슷한데 다양한 이름으로 통증을 일으켜요. 여기에 자골신경통까지, 다리 저림이 더해지면 이게 허리가 아픈 건지 다리가 아픈 건지 헷갈리면서 온 몸이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 몸의 코어 머슬, 내 몸의 중심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골반의 위치가 내 몸 전체에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균형을 이루었다, 바른 자세라고 할 때는요, 옆모습을 봤을 때는 귀, 어깨, 고관절, 무릎, 발목을 일직선으로 통과할 때 우리가 바른 자세라고 합니다. 좌우로는요, 코, 목 중앙, 배꼽, 양쪽 다리를 일직선으로 좌우로 나누었을 때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우가 삐뚤어진 거는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만요, 옆모습은 잘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울에 옆모습을 한번 비춰보시면 어떨까요? 자,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면 바른 자세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기를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옆모습이 나오도록 사진기를 배치해 놓으시고 5초 타이머를 맞추시고 바르게 서 있다가 찰칵 찍히시면 내 옆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어려우시다면 골반의 모습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딱 붙는 옷을 입었는데요, 우리 여기 가장 많이 튀어나온 앞쪽에 있는 이 골반을 잡아보세요. 살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이 뼈는 만져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뼈와 우리 치골결합이라고 하는 이 부위가 같은 면상에 와야 되는데요,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섰을 때 우리의 귀, 어깨, 고관절 중앙, 무릎, 발목, 복숭아뼈 앞쪽으로 일직선으로 와야 되는데요, 그 중에 골반입니다. 자, 보통 치골결합과 우리 여기 앞쪽 골반이 같은 면상에 와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똥배가 나와 보이기 때문에 살짝 골반을 뒤로 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배가 더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활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골반은 골반의 위쪽이 치골결합보다 뒤쪽에 있고 이 치골결합이 더 앞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후굴된 골반입니다. 이런 골반은
골반이 후굴되었다는 건 허리가 굽어져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지금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똥배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자세는 정말 좋지 않은 자세예요. 골반을 세워서 치골결합과 앞 골반 뼈가 같은 면에 오도록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경우 허리가 쏙 들어가면서 엉덩이가 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점점 엉덩이가 없어지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골반이 뒤로 갈수록 엉덩이 근육이 운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엉덩이는 점점점 평평해집니다. 똥배에 신경 쓰시다가 엉덩이 근육을 다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을 세워주시고 약간의 똥배는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골반을 바른 자세로 만들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엉덩이 근육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 자세를 만들어 주신다면 바른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골반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져 있는지 지금 점검해 주세요. 자, 바른 골반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골반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허리 통증을 거의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엉덩이가 뒤로 눌리죠. 이렇게 기대고 앉으시는 시간이 많으실수록 우리의 골반은 뒤로 눕는 형상을 만들어내시거든요. 이 시간이 길어지시면 일어났는데도 허리가 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계속, 골반은 계속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우 강사님 도저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라는 건지 잘 느낌이 안 와요.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나의 생활 습관으로 나의 골반이 안전한 상태인지 아니면 골반이 후굴되어져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느 순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싶어요. 손을 넣지 않고 그냥 다니면 뭔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배를 내밀고 있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배를 내미는 것은요, 골반을 뒤로 보내는 것과 똑같은 작용인데요. 배를 내밀면 우리가 손이 중력 때문에 이런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게 편하신 거예요. 반대로 내가 골반이 뒤로 가면 우리의 어깨가 자연히 동그랗게 말리면서 약간 굽은 등이 됩니다. 이렇게 다녀도 팔이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팔이 뭔가 어색해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을 넣으시게 되는 거죠. 요즘 들어 자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나의 골반이 뒤로 가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배를 내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옷의 모양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골반을 바르게 하고 있으시면요, 우리 이 엉덩이 뒤쪽에 주름이 많이 잡히지 않고요, 칼주름, 내가 다림질을 훌륭하게 했다면 바지가 쭉 아래로 멋지게 떨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를 내밀고 계시다면 바지 뒤에 주름이 자꾸 잡히는데요. 어느 날부터 내가 바지를 아주 깔끔하게 다려 입었는데도 핏이 살지 않는다. 뭔가 바지가 안 예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바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배를 내밀고 있거나 그러면 바지 뒤에 주름이 생기겠죠? 아니면 골반을 뒤로 보냈기 때문에 바지 주름이 생기시는 겁니다. 이런 자세라면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해주셔도요, 허리 통증이 많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개선을 원하신다면 일단 자세를 정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바른 자세, 나의 습관, 앉아있고 배를 내미는 습관 때문에 골반의 위치가 흔들린다면 나이 들어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나의 습관으로 나의 관절 각도,
나의 골반의 위치가 변화했기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는 거. 첫 번째, 오늘의 중요한 안전점검 위치는요, 골반입니다. 자, 골반을 제 위치에 놓으려면요, 뒤에서 허리랑 엉덩이가 잘 잡아줘야 되고요, 앞쪽에서 복근이 잘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 중에서요, 제일 얇은 곳이 바로 복근입니다. 앞쪽은요, 복직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옆구리에는 복사근도 있고 복횡근도 있고 허리 뒤쪽에는 척추 길이근, 요방형근, 장요근들이 허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배 쪽에는 복직근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앞쪽으로 배가 나오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모를 때 이야기고요.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복근을 강하게 해준다면 우리의 배를 내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근 이야기를 하면 모든 분들이 식스팩을 떠올리시게 돼요. 그래서 와, 근육이 막 넘치는, 절대 그런 복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복근은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식스팩이 아니고요. 배에 힘을 주면 힘이 주어지는 탄력적인 복근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윗몸 일으키기를 잘못하면요, 허리에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잘못해서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허리 수액이 뒤로 쭉 빠져나가는 바람에 허리 통증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강사님, 배 복근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나요? 질문 주실 거예요. 바로 호흡입니다. 아이, 강사님, 지금도 숨쉬기 하고 있는데 무슨 호흡으로 복근이 만들어지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복근을 회복해서 우리 골반을 제 위치로 놓으실 수 있게 되실 거니까요. 계속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호흡만 잘해도 병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호흡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은요, 우리 등 쪽에 있는 허리 근육들도 있고요, 배 쪽에 복직근도 있고, 우리 횡격막이 수축하면서 우리 폐활량, 우리 속근육이라고 말하는 우리 골반 저 근육들도 활용이 됩니다. 게다가 호흡을 잘 하시게 되면요, 그냥 일상적으로 숨만 쉬어도요, 배에 힘을 주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따로 복근 운동을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배가 움직이는 경험을 하시는 거고요. 저처럼 말을 하고 있다, 친구들과 대화한다, 전화 통화를 한다, 이런 경우에서도요, 숨을 쉬고 있고 말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 운동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호흡을 통해서 복근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날씬해 보이고 싶기 때문에 배를 집어넣으시려고만 했었어요. 배를 집어넣고 거들로 가리고 배를 압박했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내미시는 게 어렵습니다. 배가 발발발발발 떨려요. 그 이유는요, 배에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 남성분들은요, 배가 조금 나오는 것을 인격으로 생각하시고 배가 좀 나온 거는 남성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내미시는 건 잘 하시는데 배를 후 하고 집어넣으시는 힘이 매우 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흡은 어떻게 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내 배가 풍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배가 나옵니다. 후 내쉬면 배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불룩하고 나옵니다. 후 내뱉으면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이마시면 나오고 후 뱉으면 들어가고, 들이마시면 나오고 후 뱉으면 들어가고, 들이마시면 나오고 후 뱉으면 들어가고.
이 동작을 반복하실 텐데요. 우리가 숨을 한번 같이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신 배 나오고 후 내뱉으면 들어가고. 그런데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숨을 후 할 때 배가 나오고 들이마실 때 배가 들어가시는 역호흡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임신을 하셨다면 임신하셨을 때 배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가슴 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배호흡으로 돌아오지 못하신 거거든요.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배에 손을 얹으시고 배를 내미시고 후 들이마시고 배 나오고 후 들이마시고 배 나오고 후 들이마시고 배 나오고 후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숨을 후 뱉는 척 하면서 들이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 하고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하실 때 배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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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하실 땐 숨을 내뱉으면서 입으로 공기를 내뱉으시고요. 들이마실 때는 입을 다물고 코로 들이마시는 활동입니다. 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실 때는 입을 다무시고요. 배가 나옵니다. 뱉으실 때는 후 소리를 내면서 후 하고 뱉어주세요. 어색하실 수 있고요. 처음엔 잘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시면 배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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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배를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다면 배에 탄력이 생겨서요. 내가 배를 집어넣고 싶을 때 집어넣으실 수 있고요. 말하실 때도 배에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호흡하기를 잘 하신다면 허리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호흡을 잘 해주시면 폐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면 말하려면 답답해서 마스크를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폐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도 말하시는 게 불편하지 않아지시고요. 우리의 복압이 증가하면서 우리의 위, 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발히 같이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되신 분들, 변비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요, 장이 원활해지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골반의 위치를 바르게 해서 허리의 통증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장 기능을 좋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요.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쪽에 있는 배의 힘을 강력하게 해서 내밀어지는 배를 집어넣었다면요, 이번에는 골반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어 통증을 예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반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살펴볼게요. 엉덩이 근육들, 우리의 요 방향근도 골반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어깨까지 관련을 지어줄 광배근 역시 골반에 연관되어져 있고요. 우리의 척추 길이근들도 우리의 파근들도 골반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근육들이 골반의 위치에 따라서 뭉치거나 늘어지는 활동 때문에 허리에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고 허리의 통증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미 헐거워지고 뭉쳐있는 이 근육 풀어주고 가야 되겠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반을 뒤로 보내게 되면 외관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허리, 엉덩이에 있는 근육들은 다 늘어지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고관절과 무릎에는 지나치게 강한 무리를 주어서요. 무릎과 고관절 통증, 발목 통증까지 만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골반을 바르게 세우신 상태에서 골반 뼈를 만져주세요. 이 골반 뼈를 하나씩 다 만지겠다는 느낌으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손이 닿지 않아서
끝까지 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분들은 골반이 회복하면서 어깨도 회복하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하실 수 있는 만큼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되시는 분은 끝까지 우리 이 골반을 다 만져준다는 느낌으로 뒤로, 그리고 앞쪽으로는 우리 배꼽을 지난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쓸어주세요. 앞으로 쓸어주셔야 우리가 뒤로 가 있던 골반을 앞쪽으로 정확한 위치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골반을 뒤로 보내고 천천히 골반이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만져주세요.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허리에 골반이 후굴되어서 골반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아프셨던 분들은 매우 시원함을 느끼실 거예요. 뒤로 다 풀어주셨다면 앞쪽으로 뒤로 한번, 앞으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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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한번, 앞으로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우리의 골반을 더 잘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반을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도 풀어주고 복근을 강화시켜서 나의 배 내미는 걸 억제해 주셨다면요. 이제는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아까 골반에 붙어 있는 근육 중에 제가 광배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중력 안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자꾸만 중력은 우리 몸을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듭니다. 앉아 있다 보면 자꾸 이렇게 구부러지고 컴퓨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는요, 자꾸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굽어집니다. 이렇게 굽어지지 않도록 첫 번째로 골반의 위치를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골반의 위치를 바르게 하는 근육 중에 한 가지이고 우리의 어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광배근의 위치 한번 보실게요. 허리에서 시작해서 어깨 끝에 와서 우리의 팔뼈에 와서 붙습니다. 이렇게 팔에 와서 붙기 때문에 우리의 광배근이 짧아지면 팔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저와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앉으신 상태에서 팔을 들어보세요. 팔을 들었을 때 팔이 귀에 잘 닿는다면 우리의 광배근이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에 닿지 않고 약간 떨어진다든지 귀에 닿려면 억지로 열심히 해야 닿는다든지 하시는 분들은요, 광배근이 짧아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광배근을 늘려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광배근을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앉으신 상태에서 팔을 위로 보내주세요. 자, 옆으로 꼬물꼬물꼬물 지나갑니다.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그 자세에서 쭉 옆구리가 늘어나는 걸 느끼시면서 옆으로 가주세요. 10초를 유지하셔 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천천히 돌아옵니다. 반대쪽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가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다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팔을 들어 올려서 팔이 귀에 닿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이 아프신 경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 골반은 세우신 상태로 앉아주시고요. 팔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위로 쭉 올라갑니다. 배꼽이 늘어나도록 움직여 주시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만 팔꿈치가 구부러져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억지로 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방향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늘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이쪽 광배근의 위치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어디가 늘어나야 돼요? 이것은 팔 운동이 아니라 허리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광배근 운동이고요. 배꼽이 우리 평상시에는 동그란 배꼽이잖아요. 팔을 쭉 올렸을 때 길쭉해지는 느낌이 나도록 위로 올려주세요. 중요한 건 내 머리 정수리 위에 바로 중력을 거스르며 올려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팔을 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방향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옆구리 쪽이 늘어나도록, 배꼽이 늘어나도록 쭉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는 걸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를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요. 우리가 골반은 뒤로 가고 등은 말려 있는 이 상태에서요. 어깨도 펴지고 골반도 제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고요. 우리 등이 굽어져 있고 등이 맨날 피곤해서 한 짐 짊어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바른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골반을 바르게 하고 허리에 힘을 기르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요시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몸의 관절의 정상 범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상 범위를 약간만 넘어서면요. 그 다음부터는 지팡이를 짚게 되시고 잘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요. 다리 힘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신 게 아니에요. 복근이 시도 때도 없이 수축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허리가 굽어지고 걷기가 어려우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복근이 경련이 일어나니까 허리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디스크 수술까지 하시는 일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골반, 그리고 나의 복근, 그리고 나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잘 조화롭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약해져서 배를 내밀게 되면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시는 거고요.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약해지거나 짧아지면 내 어깨를 말리게 만들어요. 말린 어깨는요,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누운 골반은 어깨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요? 우리가 골반을 뒤로 높이신 상태에서는요, 팔을 아무리 열심히 들고 싶어도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더 많이 올린다는 건 어깨에 문제를 발생시키겠죠. 그래서 골반을 바르게 해주신다면 팔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리를 숙이신 상태에서도 팔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굽으신 분들이 팔이 자꾸 구부러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골반의 위치가 나의 어깨 관절의 범위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0+ 신체 안전 점검 그 첫 번째 시간 골반의 위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골반 위치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으신가요? 이 골반의 움직임, 골반의 위치를 잘 관리해 주신다면 우리 허리 통증은 물론 우리 어깨도 보호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